그러면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장은 순서대로 유 대표님, 공장로님, 저 그렇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읽은 거는 그 타로, 예, 타로 카드 배열법을 활용한 쪽인데요. 타로로 묻고 그 다음에 인문학이 답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책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읽게 된 이유가 계속 자문 쪽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체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그때 이렇게 도구 하나 뭐 아니면 방법 하나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 그런 건 좋아하세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단계를 더 들어가서 사업에 대해서 뭔가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는데 그리고 실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근데 본인 사업에 대해서 입을 꾹 닫으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뭔가 계기가 조금 있으면 그때는 이야기를 조금 해요. 근데 연결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 배울 때는 좋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분명히 사업 때문에 찾아오시거나 연결이 됐는데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근데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계기나 도구 이런 거를 내밀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순간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연결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그것만 딱 보고 그것만 보고 그러고 끝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지금 시작됐던 게 아니고 원래는 신비로 때 그때 비즈니스 동아리 거기에서 벤처 멤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벤처 파티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보면 입을 안 여니까 서로 입을 열게 만드는 도구로 이제 제안을 옆에서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싸이월드 때 그때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되게 독실하신데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요걸 사용하던 걸 접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교수님이 소개하신 이제 크리스찬 분들은 대화가 되고 조금 더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크리스찬 분들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면 적당한 선에서만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걸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쪽에 좀 오래 머무르고 교수님하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요쪽이 이제 이번에 변산바람꽃 그쪽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CDMS 쪽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타로 쪽 책들이 타로를 아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래서 타로를 요거를 갖다가 책들을 여러 거 봤는데 너무 또 얄팍한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만한 책이 있나 보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가지고 예,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카드들 그거를 22장 기본 카드하고 그 다음에 40장 20장 요걸 해가지고 아니 16장 그거 해가지고 이제 안에서 해석하는 거 사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을 걸고 말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 대목 때문에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봤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실제
요거 지금 보이세요? 화면 가운데? 이건 프로그램이거든요. 타로 카드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자체.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그 배열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카드 자체도 중요한데 이 카드를 어떻게 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낱장 가지고 계속 그 개별의 사실로 자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배열을 갖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는 뭘로 보냐면 어떤 점이라든가 뭐 신비주의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략 구사를 할 때 이야기를 진행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게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배열법이거든요. 근데 이 배열법을 위주로 여기서는 이제 9가지만 있는데 이게 배열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배열법하고 비즈니스 쪽 전략하고를 결합해가지고 전달하는. 근데 이 책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책은 주로 이제 인생에 대한 거, 삶에 대한 이야기 갖고 전반적인 걸 다루려고 하는 거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타로의 배열법을 가지고 비즈니스 전략하고 묶어서 그분들이 단계 사업의 현재 단계에서 또는 전체를 조망해야 되면 전체를,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하면 그거를 이제 대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걸 오래 기억하고 서로 대화가 되게 만드는 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 읽으면서 그쪽으로 한번 하고, 책은 책대로 읽고, 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타로카드 배열법을 활용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 방법론, 요쪽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료로서 만들었는데, 예, 한 번만 가볍게 이렇게 쭉 넘기고,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카드에서 한 장씩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 갖고 할 때는 핵심적인 그 키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방법, 요 비즈니스 전략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3카드 스프레드 요 방식 가지고는 시간축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 방식으로 접근할 때 요때 사용하는 거, 3장 놓고 하는 거, 5장에서는 기본 틀에서 한 차원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확장하는 거,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 이제 5카드 스프레드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7장 가지고 할 때는 종합적인 전략 분석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9장 갖고 많이 쓰는 게 흔히들 들으시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링 캔버스, 요런 것들 전개할 때는 이 방식이 요걸 가지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서 지금 자료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바로 또 들이대면 또 도망가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풀어보고 자문할 때 사용을 해보려고, 도구로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묵상 같은 거 이런 쪽 할 때 큐티 해가지고 얻어낸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크리스찬 아닌 분들한테는 오히려 반감이나 이렇게 역효과가 날 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그 타로 가지고 접근하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타로 그러면은 점치는 것 같아서 접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업의 전략 방법까지 강구를 하니까 아주 호기심이 확 당기는데요. 근데 유영진 대표님, 근데 네.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 사시는 LA인가 어떤 사는 여자분인데 타로를 어떤 정치인을 생각하고 그 카드를 딱 뽑아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타로가 지금 선생님,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는 거에 그 위쪽에 무슨 예지력 같은 거 있어서 그렇게 하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고요.
예. 예, 네. 예. 아, 원래 구역도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 그 실무에다 썼을 때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네. 또 이제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비주의나 점치는 거 이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쪽으로 이야기를 자꾸 끌고 가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건 또 이제 적절히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재밌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사 마치고 우리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선물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책이 여러 권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지금 쉽게 접근했던 책이 여기 행복한 장로라는 이런 책인데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렇게 일로 할 거냐, 또 아니면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행복한, 여기도 지금 적혀있던 제목처럼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섬기는 리더십에 관련돼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하게 가볍게 이렇게 적혀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남았는데 오늘 읽으면 읽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일을 맡을 때에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집에서 일이든 그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일을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안에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뭐 쭉 있지만 뭐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여기 저자가 이제 김병태 목사님인데 제가 인천 제일교회 오기 전에 서울의 금천구에 있던 성천교회라고 다녔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태 목사님이셔요. 네.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고 저한테도 한 권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니까 좀 아주 새롭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진환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사실 파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하는데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타로에 대한 걸 하니까 너무 흥미로워서 차를 아예 세워가지고 주차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왜냐면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 원장님,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하시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막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똑똑한 대화법입니다. 네, 이 책이 독일의 대화법을 하는 연구자가 쓰신 거고, 근데 07년도에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2년 후에 17번인가를 인쇄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책들이 좀 잘 독자들한테 호응을 받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다른 것보다는 책이라는 거는 책을 들어서 중학생들이 책을 놓지 않고 읽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조금 낮게죠. 쉽게 적어야만 그 책이 좋다, 잘된 책이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각자 생각이 틀려져요. 근데 이 책은 그 정도로 굉장히 쉽게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결론은 이 책에는 7가지 이야기를
서술해 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한 대화법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99%가 자신감이다. 그래서 남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근데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나 취지나 목적이나 또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90%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타인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장로님으로도 이렇게 그 큰 역할을 맡고 하다 보면 모든 분이 다 100% 나를 호응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혹자는 간혹은 1%라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걸 담담하게 그거를 흘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그 대화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타인하고 대화를 할 때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내가 그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타이밍을 잘 적재적소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된다. 먼저 그런 거에 요점인데요. 다시 한번 봐도 책이 너무 쉽게 그 상대한테 뭘 요구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이어야 된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누가 그러잖아요. 승자는 미래를 얘기하고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패자는 늘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는 말이 불쾌하지 않게 타인들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신감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사실 쉽게 대화를 하는 것도, 그리고 어디 가서 만약에 장로님으로 인사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는 그 작은 이야기나 작은 인사말이나 하는 것도 충분하게 그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이 좋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그 이제 좌파라고 지칭하는 그런 이제 블로그를 늘 그 비난하는 네. 극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쓰는 사람이 극우 청년한테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대화를 하자 해가지고 그 청년을 만났어요. 아, 네. 예,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게 그 청년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 댓글로 답을 하다 보면 불리하면 싹 도망가 버리고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끝을 내려면 만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3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을. 네. 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걸 상대방이 동의하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화법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아주 그냥 좋은 그런 또 이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유 대표님 소개하신 책이었는데 그 나카무라 지니치 씨가 쓴 의사를 반성하다 하는 책이었어요. 이분은 이 동경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못 가고 교토 의대를 갔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의사가 되고 나서는 대형 병원 원장과 이사장을 지내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60세가 딱 되면서 그런 걸 모두 다 내려놓고 노인 요양원의 평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양원에서
사람이 죽는 걸 많이 봤는데 그걸 이제 자연사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호스를 코에 끼우고 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영양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의료 장치에 의존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 요양을 가셨는데,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상업화와 연명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오늘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 책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을 처음에 한 1년이나 하겠지 했는데 이걸 16년 넘게 하고 있었고, 또한 티베트에는 조장, 그러니까 사람 시체를 이렇게 새들한테 먹이로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스콘니어링의 자연사 등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와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힘은 약물이 아니라 본인의 순수한 자유치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오히려 자연치유력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이 약을 이 처방해주는 그런 봉사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약물 복용은 몸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질병의 90%는 의사한테 안 보여도 된다. 진찰이 없어도 자연 치유력에서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 병원은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자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은 병원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해가지고 연명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수익에 극대화를 시키는 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인의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몸의 반응이다. 또한 암도 노화의 일종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사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죽어갈 때는 뇌에서 통증을 차단하는 모르핀 계열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평온하고